저희 어머니께서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옷장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는 갑자기 시골로 내려가서 옷장사를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퇴근이 편도로 1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굳이 그 시골에 내려가서 장사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머니께서 장사가 안 돼서 이젠 장사를 포기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골 읍내에서 도시에서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내셨고 한 칸짜리 조그만 상가를 권리금 받고 넘기셨습니다. 그땐 몰랐지만 그 이유를 이젠 알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업은 경쟁입니다. 사업에서의 성공, 즉 경쟁에서의 성공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한 논리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기존 사업이 가지고 있는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것. 이것이 경쟁에서의 성공이며 사업에서의 성공 방법입니다. 음식 배달 어플에서부터 자동차 공유 서비스, 택시 부르는 어플, 원격으로 전원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IoT 시스템, 이런 서비스가 없었을 때 우리가 음식을 주문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자동차를 못 탔던 것도 아니며 택시를 못 잡았던 것도 아니고 전원을 껐다 켰다 하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서비스를 통해 우리는 기존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불편함을 해결했습니다. 그럼 무인 스터디 카페 사업에서는 기존에 있는 어떤 불편함을 해결해 줘야 할까요? 독서실의 불편함을 해결해 준 게 무인 스터디 카페다. 이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는 얘기는 수많은 무인 스터디 카페들의 경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키오스크로 결제되고 어플로 결제되고 좌석 예약하고 이런 거 안 되는 스터디 카페 없습니다. 똑같은 스터디 카페들 중에 나의 스터디 카페는 어떤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다른 경쟁 스터디 카페가 끙끙 앓고 있는 불편함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이 얘기를 하기 이전에 프랜차이즈 창업에 있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가성찰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 디딤 스터디 카페 프랜차이즈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홍보를 열심히 하고 멋지게 만들고, 이게 프랜차이즈에 성공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걸 다들 아실 겁니다. 프랜차이즈의 성공 방법이란 바로 다른 프랜차이즈의 불편함을 해결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불편함들이 있을까요? 쉽게 네이버 카페만 가보더라도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슨 푸차를 차렸는데 창업하고 나니 연락을 안 받는다. 매출에 대해서 고민을 토로하는데 들은 척도 안 한다. 상권 보호도 안 해주고 우후죽순 차린다. 그럼 저희가 프랜차이즈로서의 할 일은 이 불편함을 해결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결국엔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동네에 수많은 똑같은 스터디 카페 중에 나의 스터디 카페는 기존의 어떤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공간일까요?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모 스터디 카페 프랜차이즈 지점입니다. 인테리어도 멋있고 무척 좋은 곳입니다. 이 스터디 카페는 여기 동네에서 1등입니다. 사물함이 45개 중에 43개가 차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브랜드의 이 스터디 카페는 여기 동네에서 꼴찌입니다. 65개 중에 10개밖에 차 있지 않습니다. 대체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스터디 카페가 가진 장점, 즉 다른 스터디 카페보다 나은 장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공간 분할입니다. 여기서 이 말을 들으신 몇몇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무슨 공간 분할 때문에 장사가 잘 돼? 나도 공간 분할한 스터디 카페인데 장사 안 되거든? 무슨 헛소리야. 자, 이 동네에서 공간 분할을 한 스터디 카페는 이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동네에서는 공간 분할을 안 한 스터디 카페가 없습니다. 어떤 상권에서는 공간 분할이라는 게 불편함을 해결해준 모범 사례가 되지만 다른 상권에서는 전혀 장점이 없는 흔하디 흔한 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데리아가 시골에 오픈하면 얼마나 줄 서서 먹는지 아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서 옷장사를 하셨습니다. 그 동네는 5일에 한 번의 5일장이 열리고 고층 건물이 없어서 하늘이 무척 잘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5일장마다 대목이라 그날마다 특별히 가게 앞 매대에 양말을 세팅해놓고 파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매번 조용하다가 5일에 한 번씩 북적북적하는 작은 동네였습니다. 그런 그 동네에 롯데리아가 생겼습니다. 저는 그 롯데리아가 생길 때 이 시골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사는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 인파가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줄 서서 주문하는 게 아니라
줄 서서 입장하는 롯데리아를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봤습니다. 줄 서서 입장하는 롯데리아를 봤습니다. 이 상권에서의 롯데리아는 기존 음식점들이 가진 엄청난 불편함을 해결해준 성공적인 매장이었습니다. 넓고 깔끔하다, 이 당연한 것조차 이 상권에서는 어마어마한 장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롯데리아가 다른 상권에 들어갔을 때 이 시골에서만큼의 똑같은 포텐셜을 낼 수 있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하신 옷가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시골에서 대박나신 건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매달 괜찮은 수익을 올리셨고 몇 년 동안 장사를 하시고 가게를 넘기실 때도 가게 권리금까지 받고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머니께서 저희 가족이 살던 곳 근처에서 옷가게를 하셨다면 과연 장사가 잘 되었을까요?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길 수 있으셨을까요? 저는 어릴 때 이런 걸 이해하지 못했을 때 어머니께서 왜 그렇게 일부러 멀리 가시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옷가게를 하신다는 게 조금은 창피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남들처럼 좋아 보이는 곳, 있어 보이는 건물에서 장사했으면 좋겠는데 왜 시골까지 내려와서 동대문에서 떼어온 옷을 파시는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해가 갑니다. 어머니께서 하셨던 선택은 그 당시 하실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셨습니다. 내가 싸울 경쟁자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게 오프라인 사업의 엄청난 장점입니다. 스터디 카페 사업에서 단점이 무엇인지 아실까요? 바로 초기 시설비가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바로 이게 장점입니다. 초기 시설비가 전혀 들지 않는 사업은 그만큼의 경쟁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 것입니다. 온라인 사업에서의 성공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언젠간 정말 꼭 해보고 싶은데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프라인 사업은 내가 어떤 곳에 들어가느냐, 어떤 경쟁자들과 싸우느냐에 따라서 정말 쉬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목감기가 들어서 목이 좀 쉬었는데 그래도 길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